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우자 공모살인 사건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배우자를 신뢰해 오셨나요?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자식들을 키우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알던 사람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신뢰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1980년 초겨울의 부산입니다. 새벽이 아직 채 밝지 않은 시각, 한 노인이 약수를 뜨러 야산으로 올라갑니다. 매일 새벽이면 찾던 그곳, 찬바람이 매섭게 드는 산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풀숲 너머로 사람처럼 보이는 어두운 형체가 보입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옷이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가슴을 철렁하게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싸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가운 땅 위에 엎드린 채 더 이상 호흡이 없는 한 남자. 온몸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10곳을 훨씬 넘는 흉기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몇십 번을 찔렸다는 증거.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오입니다. 이것은 분노입니다. 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산을 내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범죄사에 영원히 기록될 부암계곡 사건의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곧 정우진의 아내 한미정으로 향합니다. 아내입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 당신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당신이 늙어갈 때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는 그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해당한 밤 한미정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변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정우진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한미정은 동네의 한 남성과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륜입니다. 남편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 아내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정우진의 월급을 둘러싸고 재산을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는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증언합니다.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아내가 이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끝나다는 단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미정은 이미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가장 믿는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지문 감식이 나옵니다. 사망자는 정우진 39세. 부산 화학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39세면 아직도 인생이 한창이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자식들도 자라고 있을 나이, 아내와 함께 마주할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소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정우진을 증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같았습니다. 성실, 온화, 신망. 20년이 넘게 묵묵히 일한 끝에 공장장 자리에 올랐다는 점. 직원들이 그를 존경했다는 점.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점. 이것이 정우진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초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만 살아온 그런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980년 초겨울 월그날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며칠 뒤면 설 명절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함께 설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날입니다. 당신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날이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었는지. 정우진도 그날 오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술 한잔, 옆 사람과 나눈 대화 속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술자리가 길어지자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내가 있고 새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정우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녁 8시 그렇게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한 구의 차가운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시신을 검토할 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흉기 난도질은 보통 강한 원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우진을 극도로 미워했다. 누군가 정우진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여러 번 칼을 들어올렸다. 그렇다면 정우진은 누구에게 그런 극심한 원한을 샀던 걸까요? 경찰은 그의 직장을 수색합니다. 공장 직원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혹시 승진을 놓친 직원?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동료? 혹시 거래처와의 금전 분쟁? 하지만 모든 탐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정우진은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묵묵히 일하며 회사에 헌신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가슴 부위만 집중적으로 몇십 번을 찔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겨냥한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야산의 비탈길 위에서 아래로 끌려 내려온 혈흔의 흔적. 이것은 그가 그곳으로 유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해가 가나요? 원한도 없는, 누구와도 싸울 일 없는 한 남자가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해당했을까요? 누군가 정우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의심은 이제 더욱 좁혀집니다. 그 사람 역시 이미 경찰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는 곧 정우진의 아내 한미정으로 향합니다. 아내입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 당신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당신이 늙어갈 때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는 그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해당한 밤 한미정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변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정우진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한미정은 동네의 한 남성과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륜입니다. 남편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 아내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정우진의 월급을 둘러싸고 재산을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는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증언합니다.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아내가 이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끝나다는 단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미정은 이미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가장 믿는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옵니다. 범행 사흘 전 한미정과 그녀의 내연남은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오늘날의 우리도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우진을 사고처럼 위장해 처리하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살인을 사고처럼 만들기.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연남은 다른 남성 2명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살인 공모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총 4명이 모여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점검했습니다. 어디서 그를 유인할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의 시작은 한미정입니다. 모든 음모의 중심은 한미정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나오는 날 그들은 행동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상여금을 들고 귀가하는 그 길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산으로 유인하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성실한 가장의 가슴을 몇십 번이나 찌릅니다. 피해자는 야산의 비탈길을 구르며 내려옵니다. 그렇게 정우진의 인생은 끝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참 나쁜 아내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우자 공모살인 중 하나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해가 가나요? 오로지 욕심과 불륜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어야 할 그 사람의 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가족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배신은 가장 아프게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신뢰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슬픈 교훈입니다.